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테슬러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테슬러즈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돌비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아이고, 오늘 이렇게 또 테슬러즈님을 만나 뵈니까 네. 만감이 교차하네요. 아니, 어떤 만감이 저가 보고 싶으셨나요? 아니, 그냥 만감이 교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네. 또 그런 시간대이기도 하네요. 네. 아니, 대답해 주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괜히 웃긴 분이 있는데 또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오, 그런 분이 있나요? 네, 있어요. 아무튼 오늘 테슬러즈님 너무너무 반갑고, 자,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아, 예. 간만에 저희 예전에 알던 분에게 들었던 직업괴담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오, 예. 근데 이거는 간만에 시점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얘기여서 예.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예민한 문제일 수 있어서 조금 뭉뚱그려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테슬러즈예요! 이 얘기는 몇 년 안 된 얘기예요. 저희 코로나 시국 때 있었던 얘기니까 예.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 보시면 되겠죠. 한 2, 3년 됐겠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오히려 배달업종처럼 포항을 맞이했던 업종이 있는데 네. 저처럼 이렇게 방문해서 수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코로나 시국이 꽤 괜찮은 때였습니다. 그때가 오히려. 왜냐면 이제 학원같이 모여가지고 수업을 하는 경우가 어렵기 때문에 1대1로 이 수업을 찾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이제 이 지인분 이름을 제가 상철이라고 해볼게요. 이분이 구력이 저보다 훨씬 오래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저만큼 수업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닌데 조금 쉬엄쉬엄 했다가 또 바짝 할 때에는 또 많이 늘려서 하시다가 뭐 이러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코로나 때 한참 수업이 문의가 많이 오니까 야, 이거 뭐 진짜 땅 짚고 헤엄치기가 이런 거구나. 야, 이 수업 문의가 이렇게 많이 들어올 때가 있네 하면서 나름 이제 그때 막 그런 걸 기뻐하는 것도 좀 미안한 시기이긴 하지만 솔직히 자기는 좋았대요. 한참 수업 다니는데 어느 날 이제 약간 그런 수업 문의가 온 거예요. 이분이 이 인문학 쪽으로 전공을 하신 분인데 주요 과목이 국어랑 사회탐구 쪽을 같이 하고 계셨어요. 네. 근데 이분이 국어 수업만 하러 갔는데 상담을 갔더니 어머님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런 상태고 뭐 이런 식으로 수업할 거고 뭐 교재는 뭘 쓸 거고 뭐 이런 걸 쭉 말씀드렸더니 자기는 교과에 대한 수업도 좋기는 한데 비교과적으로 우리 애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거냐 그러니까 요새 우리 MZ 친구들이 저희가 예전의 세대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상식이라든가 저변의 지식이 상당히 부족한 편인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처럼 막 이렇게 찾아보고 막 뭐 직접 사전 이렇게 떠들어보고 막 이런 시대가 아니고 막 손가락 뚜둑뚜둑 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우리 애가 조금 자기 주관을 논리와 근거를 갖고 표출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논술 비슷한 수업인데 좀 시사상식에 관련된 걸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예. 예를 들어 환율이 뭔지도 잘 모르고 학교에서 이를 교과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것 갖고는 아이가 관심이 환기가 안 되니 이런 걸 좀 해달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럼 자기가 주마다 하나씩 토픽을 잡아와서 약간 논리 세우고 의견 피력하는 이런 수업을 배경지식 넓히면서 하는 거를 조금 해보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의를 어떻게 맞춰드리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회의를 말씀드렸더니 이런 수업은 선생님도 원래 하시던 수업이 아니고 따로 이제 토픽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커리큘럼을 전체적으로 짜셔야 되는 거니까 자기가 페이는 넉넉하게 드리겠다. 해가지고는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1.5배 정도를 더 부르더래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곳간에서 인심난 나고 뭐 수업료 따박따박 제대로 퍽퍽 들어오니까 엄청 열심히 수업을 했대요. 이제 만나서 수업을 해보니까 뭔 말인지 알겠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문제 푸는 거 같은 거 맡기면 문제는 잘 푸는데 자기 의견 피력 같은 거를 해보라고 하면은 눈도 못 마주치고 눈에 초점이 없고 뭐 이렇게 좀 자신감이 없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전형적으로 그런 친구들이래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어떻게 얘기할 때 아이 컨택을 해야 되고 배경 지식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되는 건지 지식을 입혀주는 것보다 애티튜드적인 면을 많이 강조해서 수업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몇 달 지나고 나서 자기가 봐도 애가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부터 자기 의견을 얘기하거나 주장하는 게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어머님이 그걸 크게 느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딸 수업료를 지불하실 때 선생님을 따로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고, 선생님 덕분에 애 아빠도 얘기한다고, 애가 많이 달라졌다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많이 끌고 가주셔서 저희가 너무 감사해서 하고 따로 이제 사례금을 주시는 거예요. 봉투에다가. 이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한 번은 거절해야 됩니다. 덥석 아이고 감사하네요 이러면은 그거 좀 그렇거든요. 아니라고, 전 당연히 제 할 일을 했는데 당연히 들이밀면서 주시죠.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이러고 딱 받은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수업을 그 뒤에도 쭉 진행을 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어머님께서 수업을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저희 흔히 신발장 상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방문 수업은. 예. 그게 뭐냐면 이제 별건 아니고 현관에서 나가기 전에 신발 신으면서 신발장 앞에서 그냥 학부모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오늘 뭐 간단하게 뭐 했고 다음에 이런 거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살짝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약식 상담 같은 건데. 네네네. 그거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저 선생님 하시길래 혹시 또 봉투를 주시나? 이런 약간의 기대감을 갖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혹시 좀 기관지가 안 좋으시냐고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분이 기관지가 안 좋았대요. 그래서 예 뭐 그렇긴 합니다만 하니까 혹시 병원은 가보셨냐고. 그러니까 병원도 다녀봤고 뭐 약도 먹고 나름대로 뭐 생활 습관적인 것도 교정해보려 하는데 이게 잘 안 낫네요.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시면은 하더니 뭘 막 이렇게 주시더래요. 예. 물 같은 걸 막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니까 이게 좋은 물인데 가지고 다니시면서 자주 드시라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효과가 있으실 거라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물을 주시니까 받았죠. 근데 이게 그냥 저희가 흔히 아는 그 생수병 있잖아요. 플라스틱 생수병인데 뭐 라벨도 안 붙어 있고 참 무슨 시판에서 파는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플라스틱 페트병 뚜껑을 열면 따닥따닥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 소리도 안 나더래요. 그건 저희가 조금 찜찜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약간 새 물이 아닌 것 같고 어디서 뭐 수돗물을 받았는지 화장실 변기물을 받았는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마음은 감사한데 좀 안 먹게 되더래요. 가는데 수업 갔다가 그 집을 또 일주일 있다 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또 수업하고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또 황급히 잡으시더래요. 선생님 그래서 예 어머님 하니까 어떻게 기관지 목은 좀 괜찮으세요? 뭐 이러니까 예 어머님 뭐 주신 물 덕분에 뭐 이렇게 하니까는 아닌데 안 마신 것 같은데 그걸 뭐 이러시더래요. 네. 약간 그때부터 기분이 꺼림직하면서 저희가 이제 호의를 베풀 수는 있는데 그거를 네가 먹었냐 안 먹었냐 이런 거 검사하는 거는 무슨 집착하는 여자친구나 할 법한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감사한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긴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먹었습니다. 드셨으면은 이럴 수가 없다고. 예.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하니까 아니라고 일단 가시라고. 그래서 찜찜한 마음으로 갔다가 밖에 이제 나갔더니 그 집 아버님이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래요. 1층에서, 아파트 1층에서. 저희 그 아저씨들끼리 모이는 아파트에 담배 존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335 모이는 거기서 아버님이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아버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가니까 예 선생님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하면서 가려고 하니까는 그 아버님이 자기를 딱 이렇게 붙잡으면서 근데 선생님 혹시 애 엄마가 뭐 얘기하던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혹시 뭐 뭘 준다거나 뭐 가자 한다거나 그런 얘기 하더냐고. 뭘 주시긴 하셨다고.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물을 주셨다고. 기관지가 안 좋다 하니까 그거 드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아버님한테는 거짓말을 좀 안 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예. 제가 먹으려고 했는데 짬이 좀 안 나서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그 뭐 드셔도 되는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실 일 하시라고. 예. 내 엄마가 조금 유별난 구석이 있어요 하면서 자기 등을 이렇게 툭 두드려주고 들어가시더래요. 그래서 희한한 집이다. 근데 뭐 수업료는 따박따박 잘 들어오니까 난 내일 해야지 하면서 또 그렇게 몇 주가 흘렀는데, 어느 날 갔더니 이 어머님이 식탁에 앉아서 눈을 감고 명상을 하고 계시더래요. 예. 그래서 그러면 또 인사를 드리려다가도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게 있나 싶으니까 조용히 이제 그 식탁에 앉아 계시니까 식탁을 통과해서 그 학생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고 나오는데 어머님 아직도 식탁에 계신가 하고 나왔는데 뭐 안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 일 이후에 마주치는 게 조금은 불편해졌대요, 솔직히. 얼른 가야 되겠다 하고 가려고 딱 신발 신고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누르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서 계시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니까, 아 예 선생님 하더니 자기를 이렇게 따라오더래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머님 어디 가세요? 하니까, 아니 뭐 가는 건 아니고 우리 선생님 기관지 안 좋죠 아직도. 또 그 얘기를 몇 주 만에 하더래요. 그래서 참 병적이다 뭐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예 근데 어머님 이거 고질병이라 뭐 완치 이런 거 없다고 그냥 제가 달고 살아야 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손을 이렇게 덥석 잡더니, 그런 게 어딨어? 그러더래요. 갑자기 소리 지르면.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 자 따라해보세요 하면서 뭐라고 하는데, 뭐 거의 약간 이제 저는 듣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재현할 방법이 없어서 약간 제가 듣기로는 뭐에 가까운 그런 주문 같은 거였냐면, 영화 본지함을 보면 그 귀신 있잖아요. 막 랩하는 귀신, 살살살살 그런 느낌이 들어요. 테이프 랩 감겨서 돌아가는,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런 뭐 얘기를 막 하더래요. 약간 소름 돋아갖고 자기도 모르게 오우 하면서 손을 이렇게 쓱 뺐대요. 근데 와 되게 체구가 작으셨거든요, 이 어머님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꽉 자기를 이렇게 세게 쥐는데 악력이 이게 이 사람 손에서 나오는 힘이 맞나 싶을 정도로 힘이 너무 세서 손을 뺄 수가 없더래요. 하면서 이러고 있으니까는 쉿 하면서 계속 이걸 하더래요. 왜 이러나 이 사람 그래가지고 좀 무서워가지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냥 굳어가지고 한 2, 3분을 혼자 서갖고 그걸 하더래요. 그래갖고 자기는 거의 아웃사이더인 줄 알았대요. 래퍼인 줄 알았대요. 엄청 말을 빨리 하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해가지고 가만히 얼어 있으니까 땀을 삐질삐질 흘리다가, 다음 주 토요일 날 뭐 하시냐고. 그러니까 형님 저 수업하죠. 그러니까 그거 미루시라고. 그러니까 형님 그런데 이건 제 일이 하니까는 자기를 노려보는데 그 눈빛이 살기가 느껴지더래요. 지금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할지 몰라.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악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악수하면서 사람끼리 장난칠 때 이렇게 꽉 쥐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아까 악력이 그 정도였으면 이거는 자기 손을 거의 부러뜨릴 것 같은 힘이 꽉 쥐어지더래요. 그러니까 하면서 예, 갈게요 막 이렇게 되더래요. 쫙 힘이 풀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 50대 여성의 가냘픈 체구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을 정도로 무섭고 놀라워서 알았다고 간다고 하는 말이 절로 나오더래요. 다음 주 토요일 11시에 저희 아파트 단지 입구로 오시라고. 그러고 딱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 뭐야 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대요. 안 해야 되겠다 저 집 수업을. 이 정도면 이건 이상한 거다. 사이비도 아니고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문자를 이렇게 저희가 그 핸드폰 딱 켜가지고 문자를 보내면 그 말풍선이 있으면 장문이 때문에 이게 막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쭉 스크롤이.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탁탁탁탁 하면서 이렇게 텍스팅을 치면서 뭐 내용 이런 거겠죠.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일신상의 이유로 뭐 이런 거 치고 있는데 전화가 이렇게 띠리리리 오더래요. 그리고 뭐지 하고 번호를 봤는데 모르는 번호예요. 그래서 누구지? 여보세요? 받으니까 어떤 고양이 이름을 루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루나 반려묘 보호자 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네, 뭐 맞는데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맥락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 집 수업을 가기 전에 고양이 검진을 병원에다가 맡겨놨었대요. 그래서 이제 검진을 끝난 다음에 찾으러 가려고 했었는데 그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하니까
아까 아시는 그 사촌 누나분이신가? 그분이 누나를 찾아가셨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 싶어갖고 연락드렸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 사촌 누나가, 근데 사촌 누나가 없어요, 이분이. 제 사촌 누나가 누나를 찾아갔다고요? 그러니까. 예, 그 네모난 안경 쓰시고 살짝 빠글머리 하신 체구 작은 그 어머님인 거예요. 아무리 떠올려도 자기 주변에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그분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뭔가 잘못됐다 싶어갖고 일단 끊어보시라고 해서 연락을 한 거예요. 어머님 혹시 루나를 데려가셨냐고. 근데 이제 자기가 좀 의아했던 거는 아무한테는 안 주거든요. 네. 이 반려동물을 그 병원에도 그렇게 아무에게나 넘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상해가지고 데려가셨냐고 일단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니 뭐 그때 선생님이 고양이 끔찍이 끼시는 것 같아서 내가 데리고 와가지고 밥도 좀 넉넉하게 주고 집에서 혼자 오래 있으니까 케어해주고 있었다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제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이게 지금 유괴 납치나 다름이 없는 거지 애를 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진정하시고 내가 이렇게 안 하면은 선생님이 안 올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애를 데리고 갔냐고 하니까 그냥 뭐 선생님 집 주소도 알고 집 주소 얘기하고 신상정보 같은 거 좀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면서 이 어머님이 네. 인상이 되게 서글서글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있죠. 누가 봐도 거짓말 안 할 것 같은 네. 사람. 그런 걸로 얘기하면서 스토리텔링을 되게 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 사촌 동생이 뭐가 어째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걔 아까 뭐 이 옷 입고 무슨 바지 입고 왔던 애 내 동생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네. 봤던 인상착의대로.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럼 저 협박하시는 거냐고. 맞죠? 협박? 안 가시면은 우리 선생님이 잘 들어보시라고. 내 말을 안 들으면 우리 선생님이 지병이 악화돼서 요단강을 건널 줄 모르는데 그럼 봐봐요. 우리 선생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은 얘는 혼자 남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혼자 외로워서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내가 세트로 어차피 선생님 가실 거 같이 보내주려고 그러는 거라고. 내 말 들으면은 아무 일도 안 생긴다고. 뭐 기적의 논리를 실현하더래요. 그러니까 너는 내 말 안 들으면 어차피 잘못될 거 내가 너 고양이랑 같이 돛담배 태워서 보내주겠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미친 사람이구나. 이성적으로 대화가 되는 사람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진정하시라고 일단 알겠다고. 그러면 어머님 제가 가겠다고. 저 혼자 안 간다 했냐고. 왜 사람 말을 못 믿냐고 하니까 아이고 참 안 갈 사람 눈빛인 거 뻔히 내가 다 보는데 내가 바본 줄 아냐고. 가여간 나 따라오면 아무 일 없으니까 토요일날 봐요 하고 딱 끊어버리더래요. 이거를 뭐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뭐 생각을 하고 뭐 난리를 치다가 좀 그런 것도 있었대요. 이 집이 액수가 되게 컸잖아요. 수업을 더 이상 할 생각은 없었는데 지금 받아놓은 수업료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안 하게 되면은 자기가 이걸 환불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미 돈을 다 썼대요 그때. 그래갖고 좀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거기 가자고 하니까 좀 가볍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냥 어디 뭐 내가 교회 같은 데 한번 따라갔다 와주면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단이고 나발이고 간 척만 하고 일단 고양이는 찾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갔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에 나갔대요. 오라는 대로. 단지 입구에 갔더니 저희 아이들 좀 사립초등학교 같은 거 통학하는 버스 있습니다. 노란 거 큰 네. 거. 그 사이즈 되는 버스가 하나 오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그 어머님이 그 버스 안에서 자기를 창문 열고 쓱 보더니 타세요 그러더래요. 뭐지 이게 해서 탔더니 안에 사람이 겁나 많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자기 옆자리 이렇게 하면서 앉으시라고. 그러니까 앉았더니 잘 생각하셨다고. 루나는 우리가 잘 돌보고 있으니까 우리랑 같이 가가지고 얘기하면은 아무 일 없이 선생님도 건강해지고 루나도 선생님 곁으로 가서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알겠다고 따라갔대요. 따라갔더니 거기가 어디냐면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을 건데 아마 다 유추가 가능하실 거예요. 문제시됐던 어떤 종교 집단이 있어요. 거기가 나오더래요. 거기가 이미 뭐 언론이나 이런 데 밝혀져가지고 어딘지 대충 다 아는 곳이어가지고 와 여기 거긴가? 도착을 해가지고 내리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코로나 시국이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집합금지 뭐 이런 거 다 돼 있을 텐데 사람이 엄청 많이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않나 했는데
거기가 교외에 있는 지역이라 단속하는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해서 그냥 자기들끼리 울타리 쳐놓고 그 안에서 큰 규모로 그러고 있으니까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서 이제 얘기하면서 뭐 예배 드리는 식으로 막 뭐라 하는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분이 듣기에는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막 빠바바바바 하더래요. 소위 쉽게 말해서 그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자기한테 이게 흔히 저희 뭐 레파토리 있지 않습니까? 뭐 지은 죄가 뭐 어쩌고 조상 얘기도 나오고 어쩌고 막 뭐 별의별 융합된 이상한 얘기가 다 나오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또 들을 필요도 없다 싶긴 했는데 고양이 구하러 온 거잖아요. 적당히 시간 끌다 가야지 해서 이제 너무 잘 들었다고. 자기가 다음에 또 와서 얘기 듣고 싶고 뭐 이렇게 막 관심사는 얘기를 이제 영혼을 끌어모아서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조금 경계를 풀면서 이제 좀 아시겠네요. 내가 선생님 기관지를 다 체크를 해보니까 이게 딱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나랑 앞으로 기도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보면은 선생님 건강해질 수 있다고. 근데 좀 희한했대요. 내가 기관지 안 좋은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뭐 이게 영험한 기운이나 뭐 대단한 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냥 이분이 이런 걸 많이 하는 거예요. 막 이런 거라든가 그냥 밖에서 들으면 다 아는 거 있잖아요. 예. 그냥 그런 거였대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고양이밖에 생각 안 나니까 알겠다고 다 비위 맞춰주고 돌아와서 이분이 어떻게 했겠어요. 바로 쌩까버렸죠. 안 한다 하고 환불이고 나발이고 내가 돈 빌려서라도 환불해줘야지. 우와 이게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네. 뭐 나라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거 다 하고 자기들끼리 뭐 서로 격려해주고 마스크도 안 쓰고 막 그러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내가 여기 더 엮이다가는 나까지 범법자가 되겠고 인생 꼬이겠다 해서 이제 루나를 돌려받고 수업 안 간다 딱 선언하고 바로 집을 뺄 수는 없으니까 계약이 있으니까 이미 자기 신상 정보가 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무서워가지고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나 한 반년만 너희 집에 방 하나만 내주면은 내가 월세같이 돈 낼 테니까 들어가서 좀 살게 해줘라. 나 이런 일이 좀 있다 하니까 아이씨 뭐 우리 사이에 월세 그냥 들어와. 너 그러다가 임마 큰일 난다. 어? 우리 집 와.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대요. 그렇게 한 2달여 지났을까요? 의외로 별 소동 없이 잘 넘어갔대요.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그냥 사람 한번 찔러보는 사람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더래요. 근데 모르는 번호를 안 받게 됐대요. 전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근데 안 받았더니 또 오더래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직종도 영업직하고 비슷하다 볼 수 있는 게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너무 등한시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면 가끔 주변의 지인들이나 예. 어머님들이 선생님한테 말을 안 하고 수업을 소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쪽 어머님이 우리 애를 이렇게 수업을 시켜보려 하는데 이런 전화가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2-3번이 똑같이 계속 오니까 혹시 수업문인가? 그리고 이제 좀 경계심도 풀어졌잖아요. 몇 달 지났으니까. 예. 그래서 받았답니다. 받아서 여보세요? 하니까는 그 어머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끊으려니까 어머님 죄송한데 제가 바빠서 하고 딱 끊으려니까 선생님 하면서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사람이 우니까 멈칫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 그때 나가시면서 저희 남편하고 얘기도 하셨겠지만서도 남편은 제가 종교생활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해서 막 울먹이면서 목이 메인 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저 결론이 남편이 자기 종교생활하는 걸 원래도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그때 그 코로나 집합 명령 어긴 것 때문에 그 종교 단체가 막 엄청 뭐 난리가 났었어요. 막 전수조사하고 막 불려가서 막 역추적해서 검사해서 어디 공선 나오고 이런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동네의 슈퍼 확진자로 지명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초창기만 하더라도 막 동선 다 까고 뭐 어디 사는 누구라고 이거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완전 극초창기는 아닌데 이분도 이제 동네에 소문이 다 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소문은 아시다시피 빠르잖아요. 그냥 저희가 어디 돌아다니다가 전파한 게 아니고 심지어 그런 종교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더라 하니까 완전 동네에서 이제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 집이. 심지어 그 어머님이 애들을 거기 데리고 갔는데 네. 애들까지 다 확진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거기 가지 않았던 아버님만 서바이브 생존을 하고 나머지 3명이 다 확진돼가지고 격리시설에 들어가고
이 아버님은 막 이제 동네 주민들을 볼 때마다 도계자 받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예. 저희가 지금이야 코로나 웃어 넘기지만 그때는 아실 거예요. 분위기 되게 심각했잖아요. 어머, 사람 죽어나간다 그러니까. 네, 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버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퇴소해가지고 이제 격리시설에서 나오니까 그대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이 정신 나간 여자야. 네 그 미친 정신병 같은 종견지 나발인지 그 말 같지도 않은 그 욕심 때문에 우리 토끼 같은 애들 다 죽이고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게 살고 이게 뭐냐고 이게 애들 죽을 뻔한 거 알아 너? 야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쭉 풀어서 이거 어머님이 울먹이면서 자기 다 끝났다고 이혼하게 될 것 같고 삶의 희망이 없어졌다. 양육권도 남편이 가져갈 것 같다 하시다시피 저는 경제권이 없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넋두리를 쭉 하는데 이게 또 사람 마음이요. 이걸 쭉 듣는데 또 한편으로 짠해 오더랍니다 이게. 그러면서 왜 궁극적으로 짠했냐면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보니 모든 게 제 과욕이었고 내 손으로 내 배로 낳은 내 자식들 죽일 뻔했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 집에 와줬던 선생님까지 자기가 잘못되게 만들 뻔한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에 연락드렸어요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또 마음 한편이 짠하고 아래 오잖아요. 이게 참 막막하시겠다고 하면서 그럼 어떻게 생활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식당 서빙 알바 같은 거 하면서 생계를 한번 유지를 해봐야죠. 그러니까 몸도 숨지 않으신데 그러니까 그래서 말인데 제가 그 아이가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네. 저도 선생님한테 죄송해서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 혹시 이번 주 안에 시간 되실 때 집에 잠깐 와주실 수 있냐 30분이면 된다 너무 죄송해서 그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도 멀지 않고 가까운 동네고 해서 자기가 지금 친구 집에 와 있긴 했지만 뭔가 이러다가 이 사람이 삶을 포기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예. 그래서 알겠다고 그거 뭐 어렵겠냐고 해서 이제 갔는데 어머님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니까는 아이고 선생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떻게 몸은 좀 괜찮으세요? 하니까 아유 걱정해 주신 덕에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믹스커피를 저어가지고 주시면서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아유 저는 뭐 주시는 대로 먹습니다. 어머님이 안타까워서 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두리번 거렸대요. 애는 어디 갔나요? 애랑 인사도 하려고 왔는데 하니까 지금 앞에 학원 수업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이제 곧 마무리 될 것 같지만 수업료 낸 게 남아있어서 곧 올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이제 커피를 푸릇푸릇 마시는데 좀 뜨겁더래요. 그래서 아유 어머님 좀 뜨겁네요. 그러니까 거기 멜론이 있었대요 집에. 그러시죠. 잠깐 좀 계세요. 제가 멜론을 좀 드리려니까 같이 드시면서 얘기하자고 해서 멜론을 이렇게 칼로 싹둑 잘라서 이제 저희 그 수박 사각형 튜브 모양으로 써는 거 있잖아요. 그런 썰기를 멜론을 하시고 계셨대요. 싹둑 이렇게 그 도마 소리가 들리니까 아유 어머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 그러더래요. 근데 선생님 예 어머님 기관지는 좀 어떠세요? 그래서 너무 그 질문이 싫더래요. 그냥 어머니 기관지는 그러니까 어떠시냐고 갑자기 말투가 확 바뀌더래요. 그러니까 예? 기관지가 근데 그 싹둑 하고 있던 칼 있잖아요. 그 날카로운 거를 탁 이렇게 저희가 원래 이 칼로 과일을 썰 때는 검지와 엄지 위로 칼날이 향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도마로 싹둑 자르잖아요. 예. 그거를 갑자기 어떠시냐고 하면서 자기 이렇게 쳐다보는데 눈빛이 그 자기 손목 확 잡아챌 때 눈빛 있잖아요. 그 눈빛으로 바뀌어 있더니 갑자기 날이 엄지검지 위를 향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그걸로 사람을 찍으려고 할 때 새끼손가락 쪽으로 날이 향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찍으려고 하는 자세 있잖아요. 그걸 하면서 자기 쪽으로 이렇게 탕탕 뛰어오면서 하면서 이렇게 뛰어오더래요. 오이씨 하면서 이렇게 식탁에 앉아있다가 식탁 의자에서 팍 하고 이렇게 뒤로 자빠져가지고 피했대요 어떻게. 근데 그 날이 이렇게 콕 하고 벽에 박혀가지고 예. 벽이 그런 벽이었대요. 그 콘크리트 벽 말고 예. 저희 그 약간 아파트들 중에 벽벽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 약간 돌판지 같은 걸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통통 소리 나는 거. 가벼. 그 벽이어가지고 칼날이 거기 박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뽑으려고 하는데 이제 너무 세게 박아가지고 이게 잘 안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막 이렇게 뽑으려고 막 그걸 난리를 치는데
한날이 탁 하고 부러져 버렸대요. 너무 힘을 세게 주니까. 근데 그거 갖고도 충분히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겠더래요. 그리고 그걸 갖고 자기를 향해서 막 이렇게 쫓아내려고 하는데 이분이 예전에 합기도 같은 데서 호신술 같은 걸 배우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팔과 팔을 X자로 교차시켜가지고 찍으려고 하는 그 팔을 이렇게 방어를 하면서 툭 밀쳐내가지고 그 팔을 떨어뜨리게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분을, 그때는 남자고 여자고 없대요. 그냥 벽으로 밀친 다음에 팰 수는 없는데 움직일 수 없도록 강하게 압박을 해가지고 벽에 이렇게 밀착을 시켰대요. 자기도 모르게 너무 분노가 끓어오르고 배신감에 타올라서 이분이 너 나한테 왜 그래? 하면서 막 목을 이렇게 꽉 쳤대요. 근데 거기서 이분이 이 사람 이상하다 하고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목을 푸는 사람이 숨이 막히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킥킥킥 하거나 하다가 놔달라고 뭐 이렇게 탭을 한다던가 뭐 이럴 텐데, 네. 와, 이분은 아까 그것도 떨어뜨렸고 목이 밀리고 있는 상태인데 하면서 막 자기를 보면서 너는 응? 너는 죽어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와, 이게 완력으로는 자기가 제압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오히려 압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 목을 풀고 후닥닥닥닥 뛰쳐나가고 그 집을 도망쳐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탁탁탁탁탁탁 누르는데 그 체구도 작고 자기보다 힘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무섭더래요. 근데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성과 비이성의 문제니까 네. 탁탁탁탁 하는데 안 와, 엘리베이터가.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가지고 막 뛰쳐 내려갔다는 거예요.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집까지 뛰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기 지금 비어있는 집. 거긴 가까웠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막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 오더래요. 문자가 하나 와서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잘 있어라 이렇게 4글자가 왔대요. 그리고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는 그 어머님 번호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지 해서 걸어보니까 또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상한 애에서 그 아버님하고 애한테 걸어보니까 그 어머님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네. 아버님이 집에 뭘 가지러 들어올 일이 있어서 발견해서 일단은 살리셨다고는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이 선생님을 불러서 그렇게 했던 게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얌전히 내 말 듣고 별 짓거리만 안 했으면은 내가 이렇게 가정에서 버림받을 일 없었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혼자서. 예.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자기가 이상한 무리한 종교활동을 해가지고 일이 이렇게 된 건데, 그냥 피해 망상 같은 거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말 했잖아요. 어차피 너도 그렇게 될 거고, 그럼 내가 고양이도 네 곁으로 보내줄게 이런 말 했었다 했잖아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그 아버님이 연락 와가지고 수첩 같은 거를 자기 와이프가 쓰는 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러는 건가 싶어서 그걸 봤더니, 그 수첩에 이분을 남자 선생님을 먼저 제끼고, 예. 그 다음에 그 루나라는 고양이가 친구 집에는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임보를 맡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 임보를 맡긴 집이 어디였냐면 이 어머님이 수업 소개를 해준 다른 집이었는데, 거기를 어떻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루나가 그 집에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첩에 적혀있기로 둘 다 좋은 곳으로 내가 꼭 보내줄 거다, 이런 얘기를 써놓은 걸로 봤을 때에는 이 남자분을 먼저 그렇게 하고 이 고양이를 어떻게 같이 한 다음에, 그것도 다 뻥이었대요. 애들이 무슨 뭐 선생님을 보고 싶어, 애들은 이미 진작에 아버지 쪽에서 관리하고 보호를 하고 있었고, 그냥 이 사람을, 이 선생님을 꼬여내가지고 내가 너를 한번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일념으로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그 뒤로는 이제 이혼이 되셨고,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이나 이런 건 당연히 박탈당했고, 정신과 진료를 몇 번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네. 들어보니까 정신과고 뭐고 나발이고 간에 나중에는 병동에 수감까지도 됐는데도 네. 거기서도 계속 그 랩을 하시더래요. 싸바싸바싸바 하는 걸 하시면서 한 번씩 그 아버님이 뭐 부부의 단정인지 살아있는지 어쩐지 체크하러 가면 이 아버님 얼굴을 보고서는 그 선생님 이름을 막 외치더래요. 막 외치면서 너는 죽어, 루나 죽어, 너는 죽어, 계속 그 얘기를 하더래요.
이분이 너무 꺼림칙하고 양밥당한 것도 아닌데 너무 무섭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진짜 깊은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병동에 찾아갔답니다. 한 1, 2년 지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가서는 살려주시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미칠 것 같다고. 신경 안 쓰고 싶어도 사람 원한이 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데 내가 어머님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나 진짜 한 번만 살려주시라고. 나 진짜 다 잊어버릴 테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웃으면서 마지막에 그러더래요. 그 물을 마셨으면 내가 안 이랬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물이 대체 뭔데요? 그러니까 그 물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 아버님 말도 그러고 그 어머님 말도 그러고 그 물은 그냥 그 종교 단체나 뭐 이런 지인들이 저희 뭐 약간 그런 2단, 3단 뭐 이런 데에서 주로 하는 게 이제 물장사지 않습니까? 아, 생명수 이런 거. 네,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물인데 그냥 약간 이런 노이로제나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내가 믿는 거에 대해서 동의해주지 않거나 뭔가 따라오지 않는 것 같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면 거기에 꽂혀가지고 너가 나를 무시해? 약간 이런 걸로 시작되는 그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그 물만 마셨으면 내가 안 이랬다고. 네가 자초한 거고 그 물을 안 마셨기 때문에 너는 내가 죽을 때까지 저주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만나뵐 용기도 없고 해서 아예 그 지역을 떠서 다른 데로 가셔서 일을 하시는데 다행히 큰 일이나 뭐 이런 건 없었는데 뭐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얘기는 아닌데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가장 근내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가지고 예.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아, 이게 확실히 그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그렇죠.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에게는 달라서 네네네. 나는 이 정도는 무시한 게 아닌데 누군가에게는 나를 너무나 무시했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다르니까 사실상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죠.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나한테 왜 이런 행동을 했을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짜로 테슬러즈님이 말씀해주시는 이 교육 쪽 그 직업괴담도 아니, 많은 분들을 또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업종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예. 이제 제가 그런 얘기만 물어보고 갖고 와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거지. 대부분 다들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럼요. 근데 이제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런 사례만 가지고 참여를 하시니까. 그리고 또 지금 시청자분들이 그 고양이는 어떻게 됐나 궁금해도 하네요. 그런데요. 그 말씀을 고양이는 저도 이제 사실 집사 입장에서 그게 걱정돼서 물어봤는데 네. 다행히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요.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그런 부분까지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이런 또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거겠죠, 그죠? 아유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린다는 거. 아이고 아닙니다. 오늘 그래도 테슬러즈님께서 너무나 이야기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파헤치세요. 파도 안 나와가지고 파도 괴담만 나와요.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오늘은 혹시 그 학생이 등장하지 않았나요? 등장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론을 신경 쓰는 거 보니까 테슬러즈님과 긴밀한 그런 학생이지 않을까? 아니면 내면의 학생일지도 모르죠. 돈을 좀 더 써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움직이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테슬러즈님은 넘어오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도 그렇고 이게 생방송에서만 등장하는 학생이 있어요. 어떤 학생인지는 모르겠는데 테슬러즈님이 굉장히 잘생겼다, 다른 이미지로 계속 표현하시는 그 학생이 있는데 끝까지 저희는 놓치지 않고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